네, 안녕하세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영어 공부를 하면서 특히 이제 내신을 준비를 하면서 문법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법에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이 학생들이 지금 문법을 배워야 될 논리적인 수준인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영상을 몇 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릴 내용은 영어에서 팔품사라는 겁니다. 이 개념을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데, 자, 팔품사, 품사, 이게 적어가면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자, 8개의 품사가 있다라는 건데, 영어의 모든 단어들은 그 분류들이 있습니다. 그 분류가 이제 품사라는 건데, 어, 그 8개의 품사를 지금 설명을 하면, 물론 이 팔품사는 사실 제 원래 수업에서는 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 문제집이나 아니면 문법 서적에 이런 내용이 8개로 이제 분류가 돼 있어서 지금 여기서 그대로 설명을 하면, 첫 번째, 명사라는 품사가 있습니다. 자, 명사는 이 명자가 이름 명자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름이나 혹은 장소의 이름, 그리고 뭐 물건의 이름, 이런 것들이 다 명사이거든요. 그래서 이름 붙는 것은 다 명사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명사의 예시는 만약에 길에 지나가는 사람의 이름이 토니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 이름도 명사고요. 아니면 토니를 우리는 보이라고 부르죠. 이것도 명사. 그 다음에 장소 이름, 학교, 이런 것도 명사. 그 다음에 뭐 책, 이렇게 이름 붙어 있는 것들은 다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 명사들을 대신하는 명사도 팔품사 중에 있습니다. 그 이름은 대명사라는 이름이고, 말 그대로 이게 대자가 대신한다는 뜻이니까 명사를 대신하는 거. 예를 들면 남자가 있으면 그 남자를 대신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명사로 쓰냐 하면 he. 여자를 대신하는 것은 she. 뭐 사물, 물건을 대신하면 it. 그 다음에 물건이 혹은 사람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여러 명의 사람이 있을 때 they. 이렇게 쓰는 게 대명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는 이 동자가 움직일 동자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행동이나 혹은 상태를 나타내는 말인데, 한국말로는 주로 다자로 끝납니다. 그래서 행동, 먹는다, 먹다, 뛰다, 그 다음에 가르치다, 그 다음에 상태를 나타낼 때 비동사 있죠. am, are, is 같은 것도 동사들이고요. 이렇게 동사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형용사. 형용사는 한문으로 해서 조금 어렵긴 한데요. 형용사는 어쨌든 그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가 형용사들입니다. 그래서 명사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거는 우리가 명사를 하나 갖다 놓고 그 명사를 꾸며 볼게요. 지금 약간 오른쪽으로 가서, 만약에 책이 있어요. 그러면 요 책이라는 명사를 꾸며 볼게요. 어떤 책, 이렇게 앞에 뭔가를 넣어서 책을 꾸며주면 되겠죠. 예를 들면 두꺼운 책, 비싼 책, 저렴한 책, 이런 식으로 앞에 이렇게 책이라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단어들이 올 수 있는데요. 자, 우리말로 그냥 적어 볼게요. 두꺼운 책, 그리고 가격이 싼 책, 그리고 큰 책, 사이즈가 크면 큰 책, 이렇게 쓰잖아요. 자, 한국어로 했을 때 주로 제일 끝에 끝나는 받침이 니은으로 끝나죠. 이런 단어들이 형용사인데요. 그러면 큰 책 할 때 큰은 big,
싼, 저렴한. cheap, 반대 expensive, 친절한, 뭐 사랑을 표현할 때, 그 다음에 뭐 예쁜, 이런 단어들이 형용사에 포함하는 단어들이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다음에 다섯 번째 부사가 있습니다. 자, 부사는 이 부자가 부가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장 안에서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의미만 추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부사가 하는 역할은 지금 앞에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부사는 명사 빼고 다른 웬만한 부분들을 거의 많이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를 꾸미기도 하고 형용사를 꾸미기도 하고 뭐 다른 부사를 꾸미기도 하고 문장 전체를 꾸미기도 하고 되게 다양하게 쓰는데 부사는 주로 생긴 형태가 형용사에다가 ly 붙은 형태로 씁니다. 형용사에서 ly 붙은 형태도 물론 다른 형태도 있기도 하지만 그런 형태가 주로 많고 예를 들면 happy라는 형용사가 있으면 이 happy의 부사 형태는 happily 이렇게 happy가 y로 끝나서 i로 바꾸고 ly happily. sad 슬픈의 부사 형태는 sadly. 그 다음에 빠른 할 때 quick이죠. quickly 이렇게 형용사에다가 ly 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그냥 뭐 빈도를 나타내는 always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그냥 단어 하나로만 이제 부사가 될 수 있는 뭐 very 이런 거들 어쨌든 부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가 있습니다. 전치사는 장소나 방법이나 시간 이런 부분을 표현할 때 그 앞에 들어가는 게 전치사예요. 예를 들면 밤에 할 때 그냥 night 쓰는 게 아니고요. 밤에 할 때 at night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는 at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방 안에서 할 때 그냥 the room 아니고 앞에 in 붙이죠. in the room 이렇게 at, in, on 뭐 이런 by, 뭐 with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전치사는 그 뒤에 명사가 위치해서 그 명사가 뭐 시간이나 아니면 장소 아니면 방법 이런 것들을 문장 뒤에 붙여주기 위해서 이 전치사를 함께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전치사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7번 접속사. 접속사 할 때 이 접은 접착제 할 때 그 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붙여준다는 뜻입니다. 뭔가 문장을 붙여주거나 뭐 절을 붙여주고 뭐 구를 붙여주거나 이렇게 할 때 이제 들어가는 게 접속사인데 접속사는 아주 흔하게 잘 쓰이는 게 and 같은 거. and가 있으면 앞에도 문장이 올 수 있고 뒤에도 문장이 올 수 있죠. 그렇게 붙여주는 게 접속사예요. 그리고 but 같은 거, or 같은 거, 또는 이란 표현이죠. 뭐 그리고 또 because 같은 거. because가 있어도 앞에 문장, 뒤에 문장 쓸 수 있죠. 이렇게 문장이나 혹은 구를 연결해 주는 게 접속사, 접착제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접속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8번 감탄사. 쌤 개인적으로 감탄사가 왜 팔품사에 들어가 있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거는 사실 쌤이 봤을 때는 별로 그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감탄사도 있어요. 오. 그 다음에 뭐 와우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헤이 이런 거. 이런 것들이 감탄사인데요. 어쨌든 감탄사도 기본적으로 팔품사에 많이 이제 집어넣고 근데 팔품사는 많은 학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로 8품사가 아니고 9품사다, 뭐 11품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8품사 외에 추가적으로 또 다르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사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관사. 관사는 명사 앞에 쓰는 on, the 같은 거죠. a book, the book 이렇게 쓸 때 on, the 같은 게 관사고요. 그 다음에 한정사라고 있어요. 한정사라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수를 나타낼 때 some 같은 거, some books 이렇게, 그 다음 many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한정사이고요. 적어 볼게요. some, many 같은 것들이 한정사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분사를 따로 이제 팔품사 말고도 설명하기도 하는데, 분사는 크게 두 가지 분사가 있습니다. 현재 분사라는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과거 분사라는 이름이 있어요. 현재 분사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형태가 현재 분사고요. 과거 분사는 우리가 동사를 외울 때 만약에 먹다 같으면 eat, ate, eaten 이렇게 암기를 하잖아요. 여기 세 번째 있는 이 친구가 바로 과거 분사형이죠. 근데 과거 분사형은 보통 과거형이 ed, 과거 분사형도 ed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서 주로 ed가 붙는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분사는 그냥 여기 대표로 그냥 ed가 붙는 단어다라고 적어 놓을게요. 이렇게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전부 다 분사라는 이름으로 쓰이고, 사실 이 분사는 형용사하고 조금 비슷해요. 그렇게 8품사 뭐 플러스 3개 더 정도, 이렇게 11품사 혹은 뭐 어떤 사람들은 9품사 이렇게 각자 또 다르게 나누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8품사고요. 그러면 문장 안에서 무슨 어라는 이름으로 이 이제 품사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아무 문장이나 하나 쉽게 쓰면 he likes music 이라고 썼을 때 he는 주어잖아요. 문장에서 이제 주인공이고 주어이고, likes는 얘는 동사이지만 어로 따지면 서술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동사 서술어 그냥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music은 사로 따지면 명사죠. 근데 어로 따지면 자 목적어라는 건데, 주어는 문장이 이렇게 일반적인 문장이 맨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한국어로는 은, 이, 가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주어예요. 그래서 그는 좋아합니다. 음악을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음악을 할 때 이 뮤직은 목적어인데요. 목적어는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을, 를 혹은 에게를 붙여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 서술어, 목적어까지, 서술어는 동사가 서술어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주어 자리에는 무슨 사가 올 수 있나요? 주어 자리에는 명사가 올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예를 들어는 he도 대명사니까 얘도 명사죠. 그 다음에 뭐 주어 자리에 Tony를 쓸 수도 있고 등등등 주어 자리에는 명사가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뮤직도 음악을인데요. 음악도 명사죠.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도 명사만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나갈게요. 그녀는 여기 질문 여기 쓸게요. she 되었습니다. doctor. 자, 요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할 수 있는 어를 다 말해주세요. 지금 그게 과제입니다. 여기서 she는 무슨 어다. 이렇게 지금 쌤이 알려준 것, 지금까지 수업을 한 것에서 다 이제 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할 수 있는 어만
다 말해주면 됩니다. 그게 오늘의 과제예요.